단백질 열심히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삶은 계란, 닭가슴살, 두부까지 매일 드시는데 근육은 자꾸 빠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있다면 정말 속상하시겠죠?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단백질 안에 근육으로 바꿔주는 성분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 없이 드시면 아무리 많이 드셔도 근육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분의 정체와 이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의외의 음식 6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60 넘으면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으로 바뀌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젊을 때랑 똑같이 드시면 해마다 근육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죠. 단백질을 먹는데 근육이 사라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걷는 것부터 흔들립니다. 횡단보도 신호 안에 못 건너는 분도 계시고 화장실에서 주저앉아 혼자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저는 매일 계란에 두부에 다 챙기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챙기시는데도 근육이 빠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열심히 드시는 그 단백질 안에 근육으로 바꿔주는 성분이 부족하면 결국 허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뭘 잘못 먹고 있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잘못 드신 게 아닙니다. 빠진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어떤 게 진짜 근육이 되는 단백질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거 아니거든요. 마트에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드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70세 박영호 씨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분 퇴직하시고 나서 건강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신 분이에요. 아침마다 삶은 계란 3개, 점심엔 두부 반모, 저녁엔 닭가슴살까지 꼬박꼬박 챙겨 드셨거든요. 산책도 매일 하시고 건강 유튜브도 챙겨보시는 분이었습니다. 본인도 자신하셨어요. 나는 단백질 충분히 먹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랑 같이 외출하셨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뀐 겁니다. 빨리 걸으려고 하셨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들었다고 해요. 아들은 이미 건너편에 가 있는데 본인은 한가운데서 계셨던 거죠. 차들이 경적을 울렸고 아들이 뛰어와서 부축해 건너셨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오셨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됐나 싶으셨던 거거든요. 놀라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근감소증이었어요. 의사 말씀이 이랬습니다. 단백질량은 충분하신데 근육 합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영호 씨 정말 이해가 안 되셨대요. 이렇게 챙겨 먹는데 왜 근육이 안 생기는 겁니까? 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백질 안에 있어야 할 성분이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은 계속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육을 벽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단백질이 그 벽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벽돌을 아무리 많이 가져다 놓아도 쌓아 올리는 기술자가 없으면 집이 안 지어지잖아요. 그 기술자 역할을 하는 성분이 단백질 안에 들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기술자가 부족하면 벽돌은 쌓이지 않고 기존에 쌓아놓은 벽까지 하나씩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근감소증이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소파나 의자에서 일어나실 때 손으로 어딘가를 짚으셔야 합니다. 예전엔 그냥 훌쩍 일어나셨는데 요즘은 탁자를 잡거나 팔걸이를 짚지 않으면 일어나기가 힘드세요. 무릎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릎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이 빠지면 앉았다 일어나는 힘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해당되시면 하나 기억해 두세요. 둘째, 계단을 오르실 때 허벅지가 후들거립니다. 2층만 올라가면 되는데 중간에 멈춰서 난간을 잡고 쉬어야 하셨던 적 있으시죠? 내려가실 때는 더 심합니다. 다리가 휘청거려서 손잡이를 꼭 잡지 않으면 불안하신 거예요. 이건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허벅지 근육이 체중을 버텨주지 못하니까 관절에 부담이 몰리면서 흔들리는 거거든요. 계단이 무서워지기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셋째, 병뚜껑이나 봉지를 여는 게 힘들어지셨습니다. 생수병 뚜껑을 돌리려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과자 봉지는 가위를 찾게 되셨어요. 손주한테 할아버지가 열어줄게 하셨다가 결국 며느리한테 넘기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악력 저하예요. 악력은 전신 근육량을 보여주는 지표라서 손에 힘이 빠졌다는 건 온몸에 근육이 줄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넷째,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지셨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깜빡이면 불안하시고 같이 걷는 사람한테 자꾸 뒤처지세요. 박영호 씨도 바로 이 증상이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보폭이 좁아지고 발을 들어 올리는 힘까지 약해지는 거거든요. 넘어지시는 분들 대부분이 2단계에서 사고가 납니다. 다섯째, 체중은 그대로인데 배만 나오셨습니다. 몸무게가 줄지도 늘지도 않으셨는데 바지 허리가 안 잠기고 벨트 구멍이 하나씩 늘어나셨어요. 살이 쪘나 싶으실 수 있는데 살이 찐 게 아닙니다. 근육이 빠진 자리를 지방이 채운 거예요. 겉으로는 체중이 똑같아 보여도 안에서는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숫자는 정상인데 몸속은 정상이 아닌 거죠. 자, 몇 개나 해당되셨습니까? 3개 이상이시면 지금 드시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면 안 돼요. 박영호 씨도 이 5가지가 전부 해당되셨거든요. 매일 계란에 닭가슴살에 다 챙겨 드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성분을 아무도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았던 거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더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이 넘으신 분이 단백질 30지갈 드시면 근육으로 바뀌는 양이 젊은 분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60지갈 드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한 끼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은 30개의 안팎이거든요. 그 이상 드시면 근육으로 안 가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좋은 단백질을 골라 먹으라는 말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황태 아시죠? 계란 12배 단백질. 이건 사실이에요. 황태 100지에 단백질이 80지 가까이 들어있거든요. 일본 교토대학 연구에서도 명태 단백질의 이용 효율이 계란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훌륭한 식품이에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황태국 끓여 드시는 분들 대부분 국물 위주로 드시잖아요. 국물에는 감칠맛은 있지만 단백질은 건더기에 남아 있습니다. 건더기를 안 드시면 단백질은 거의 못 챙기시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고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황태도 좋습니다. 그런데 황태보다 더 강력한 음식이 있어요. 단백질량이 더 많은 게 아닙니다. 단백질 안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음식이 따로 있거든요. 아까 벽돌집 비유를 해드렸잖아요. 황태는 벽돌이 아주 많은 겁니다. 훌륭하죠? 그런데 오늘 알려드리는 음식은 벽돌도 있으면서 기술자까지 잔뜩 데리고 오는 겁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근육이 만들어지는 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 음식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후반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 냉장고에 거의 매일 들어있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음식 대부분 뼈 건강에 좋다고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이 사실은 그 성분 비율이 모든 식품 중에서 1위입니다. 계란보다 높고 닭가슴살보다 높고 심지어 소고기보다도 높아요. 설마 그게 하고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이 3가지 습관을 고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먼저 식사하시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계십니다. 밥 한 숟갈 드시고 물 한 모금, 반찬 드시고 또 물 한 모금, 이렇게 드시는 분 많으시죠? 이게 왜 문제냐면 위산이 희석되거든요. 단백질은 위산이 강해야 잘게 분해가 되는데 물을 많이 드시면 위산 농도가 뚝 떨어집니다. 분해가 안 된 단백질은 몸이 흡수를 못해요.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식사 중에는 물을 최소한으로 드시고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드시고 계세요. 아침은 바빠서 대충 먹고 저녁에 고기 많이 먹으면 되지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한 끼의 근육으로 바꿀 수 있는 단백질은 25찌개에서 30찌개 안팎이거든요. 저녁에 고기를 아무리 많이 드셔도 30찌개 넘는 건 근육으로 안 갑니다. 그냥 에너지로 태워지거나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나눠서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밥부터 배불리 드시고 반찬을 드십니다. 흰쌀밥 2공기 드시고 나면 배가 이미 부르시잖아요. 그 상태에서 고기나 생선을 드시면 단백질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탄수화물을 먼저 많이 드시면
인슐린이 확 올라가거든요.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단백질이 근육 합성 쪽으로 잘 안 갑니다. 반찬 먼저 밥은 나중에 이 순서만 바꾸셔도 같은 식사로 훨씬 많은 단백질을 챙기실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치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확 달라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그 성분이 도대체 뭐냐, 이걸 이해하시려면 단백질이 몸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든 계란을 먹든 두부를 먹든 단백질이 그대로 근육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입으로 들어간 단백질은 위장에서 아주 잘게 쪼개집니다. 이걸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단백질이라는 긴 사슬이 위장에서 하나알 하나알 풀리는 거죠. 이 아미노산이 총 20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9가지는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드셔야만 채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9가지를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까지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필수 아미노산 챙겨 먹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9가지를 골고루 드셨다고 해서 근육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9가지 중에서 딱 하나, 근육에게 지금부터 만들어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이 신호가 없으면 나머지 8개가 아무리 충분해도 근육 합성은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공사 현장에 벽돌도 쌓여 있고 인부도 와 있어요. 그런데 감독관이 시작 호루라기를 안 불면 아무도 일을 안 하잖아요. 그 호루라기를 부는 감독관이 바로 이 아미노산이에요. 감독관 하나가 빠지면 현장에 인부가 10명이 있어도 집은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느냐? 2022년에 보라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아카이브스 오브 제론톨로지 앤 제리아트릭스라는 국제학술지에 실렸거든요. 이 연구가 뭐랬냐면 60세 이상 노인 699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6건을 전부 모아서 종합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이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드신 그룹에서 근감소증 지표가 확연하게 개선된 겁니다. 근육량도 늘었고 근력도 뚜렷하게 올라갔습니다. 핵심이 뭐였냐면요, 단백질을 총 얼마나 먹었느냐가 아니었어요. 이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었느냐, 그게 결과를 갈랐던 겁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셔도 이게 많으면 근육이 만들어지고 적으면 안 만들어지고 그만큼 결정적이라는 거거든요. 정체를 조금 더 좁혀드리겠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9가지 중에 분지세 아미노산이라고 불리는 게 3가지 있습니다. 영어로 BCAA라고 하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이 BCAA 3가지 중에서도 근육 합성 신호를 직접 보내는 건 딱 하나뿐이거든요. 나머지 2개는 재료 역할만 합니다. 신호를 보내는 능력은 없어요. 운동선수들이 보충제로 따로 챙겨 먹는 성분이고 최근에는 노인 재활병동에서도 따로 처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의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60대 넘어가시면 체내 활용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아무거나 드셔도 근육이 됐는데 나이가 들면 같은 걸 드셔도 안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골라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 합성의 신호를 보내는 단 하나의 아미노산, 그 정체는 바로 류신입니다. 류신, 영어로는 루신이라고 씁니다. 이 류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엠토르라는 경로가 있어요. 어려운 이름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 공장의 전원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류신이 이 버튼을 눌러줘야 근육 단백질 합성이 시작되거든요. 부족하면 버튼이 안 눌리는 겁니다. 공장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류신은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드셔야만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드시느냐에 따라 류신을 충분히 채우실 수도 있고 거의 못 채우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같은 단백질 100끼라도 류신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면 근육이 만들어지고 류신이 적은 음식을 드시면 단백질만 드시고 근육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황태가 좋은 음식인 건 맞지만 류신 함량으로 따지면 황태보다 훨씬 강력한 음식이 있어요.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어리입니다. 꽁치도 같은 급이에요. 정어리요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연어도 아니고 참치도 아니고 고등어도 아니고 정어리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어리 100개에 류신이 약 1.9기 들어있거든요. 닭가슴살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세요. 마트에서 꽁치 통조림 하나에 3영원도 안 해요. 연어 한 팩이면 10,000원이 훌쩍 넘잖아요. 류신 함량은 비슷한데 가격은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거기다 정어리랑 꽁치는 작은 생선이라 수은 걱정이 거의 없어요. 참치나 큰 생선은 수은이 걱정되시잖아요. 이건 그런 걱정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뼈 들어있으니까 칼슘까지 같이 챙기시는 거거든요. 오메가3도 들어있어요. 혈관 건강까지 덤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3영원도 안 되는 통조림 하나에 류신, 칼슘, 오메가3까지 이만한 가성비가 없습니다. 류신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셨다고 해서 그게 다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류신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한 가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이 뭐냐? 발효입니다. 발효가 왜 중요한지 이걸 모르시면 류신을 드셔도 절반은 헛수고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류신 아무렇게나 챙겨 드시면 큰일 납니다. 특히 요즘 인터넷에서 류신 보충제 많이 파시거든요. 근육에 좋다더라 하고 보충제부터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류신만 따로 보충제로 드시면 어떻게 되냐면 아미노산 균형이 무너져요. 류신 하나만 확 올라가고 나머지 아미노산은 그대로니까 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간에 부담이 가고 신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미국 메리마운트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류신을 보충제로 따로 드신 그룹보다 류신이 풍부한 자연식품으로 드신 그룹이 흡수율이 2배나 높았거든요. 보충제는 몸이 한꺼번에 처리를 못하는데 음식에 들어있는 류신은 다른 아미노산이랑 같이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단백 식품을 무리하게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고 들으신 적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제 사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음식 6가지만 식단에 넣으시면 보충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자, 정어리 통조림부터 가겠습니다. 꽁치도 같은 급이에요. 하루에 작은 캔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통조림 드시는 분들 보면 거의 똑같은 실수를 하시거든요. 캔을 따시잖아요. 그러면 위에 기름이 둥둥 떠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름을 싱크대에 쭉 따라 버리세요. 기름은 몸에 안 좋으니까 하시면서요. 그게 가장 아까운 겁니다. 류신이 그 기름 안에 녹아 있거든요. 오메가3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버리시는 순간 돈 주고 산 류신과 오메가3를 반이나 싱크대로 흘려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린맛은 어떻게 하느냐? 된장 반 숟갈만 넣어보세요. 된장이 비린맛을 확 잡아주면서 감칠맛까지 올려줍니다. 거기에 파를 송송 썰어 넣으시면 비린맛 걱정은 완전히 사라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있는데 이 통조림을 깻잎이랑 같이 드시면 효과가 확 달라집니다. 깻잎에 비타민 K가 풍부하거든요. 비타민 K가 뭐라냐면 통조림 속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칼슘만 드시면 그냥 떠돌다가 빠져나갈 수 있는데 비타민 K가 있으면 뼈에 정착을 시키는 겁니다. 깻잎 5-6장 깔고 그 위에 꽁치 올려서 드시면 그게 한 끼 보약이에요. 그래도 통조림인데 영양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통조림은 잡은 직후에 바로 밀봉해서 가열하는 거거든요. 류신 함량은 생선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뼈까지 부드러워지니까 칼슘 섭취는 통조림이 더 유리해요. 횟집에서 10,000원 넘게 쓰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발효 얘기를 했습니다. 류신을 드셔도 발효 없이 드시면 절반은 헛수고라고 했었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입니다. 콩 많이 드시잖아요. 두부도 드시고 콩밥도 드시고 콩나물국도 끓여 드시고 콩이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콩을 그냥 드시면 류신이 거의 안 나와요. 콩 안에 류신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있긴 합니다. 문제는 콩 단백질이 너무 단단하게 뭉쳐 있어서 소화 과정에서 류신이 제대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몸에서 꺼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콩을 발효시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효 과정에서 바실러스 균이라는 미생물이 들어오거든요. 이 균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단단하게 뭉쳐있던 콩 단백질을 잘게 분해해 줍니다. 그러면서 안에 갇혀있던 류신이 밖으로 풀려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류신이 28배로 뛰어 올랐습니다. 같은 콩인데 발효 한번 거치니까 류신이 28배예요. 콩을 그냥 삶아서 드시는 거랑 된장으로 드시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음식인 겁니다. 그러면 뭘 드시면 되느냐 여러분? 냉장고에 이미 있습니다. 된장이요. 청국장은 더 좋아요. 발효기간이 된장보다 짧은 대신 균이 활발하게 활동한 상태에 그대로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끓이면 균이 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균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류신은 안 죽습니다. 류신은 아미노산이라 열에 강하거든요. 청국장찌개를 끓이셔도 된장국을 팔팔 끓이셔도 류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안심하고 드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알려드린 꽁치통조림 기억하시죠? 이걸 따로 반찬으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된장국에 넣으세요. 꽁치통조림을 기름째 된장국에 넣고 한 소끔만 끓이시면 그게 최고의 류신 한 그릇이 됩니다. 된장의 류신에 꽁치의 류신까지 한 냄비로 2배를 챙기시는 거예요. 기름도 안 버리게 되고 비린맛도 된장이 잡아주고 따로 요리할 필요도 없거든요. 여기에 깻잎까지 곁들여 보세요. 아까 깻잎에 비타민 K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꽁치 된장국 한 숟갈 떠서 깻잎 위에 올리고 밥이랑 싸서 한 입 드시면 류신, 칼슘, 비타민 K, 오메가3까지 한 입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반찬 서너 가지 차린 것보다 나아요. 된장국 드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국물만 드시면 안 됩니다. 류신은 건더기에 있어요. 두부, 꽁치, 콩 이런 건더기를 꼭 건져 드셔야 합니다. 국물만 드시면 감칠맛만 드시는 거지 류신은 못 챙기시는 거거든요. 나트륨 걱정하시는 분들도 방법이 있어요. 국물을 자작하게 잡으세요. 건더기는 그대로 두시고 물만 줄이시면 된장 맛은 진하게 살리면서 나트륨은 확 줄어듭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나트륨 걱정 없이 류신만 쏙 챙기시는 겁니다. 아침에 된장국 하나 끓이실 때 꽁치 통조림 하나만 까서 넣으시면 그걸로 오전 류신은 끝이에요.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세 번째 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입니다. 계란요, 매일 먹는데요. 맞습니다. 계란은 여러분이 이미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드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계란 100개에 류신이 약 1.1g 들어있거든요. 계란 한 개가 대략 60g 정도니까 2개 드시면 1.3g 정도 챙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란 흰자만 드시고 노른자는 버리세요. 콜레스테롤 때문이라고 하시면서요. 그게 아까운 겁니다. 류신은 흰자와 노른자에 골고루 들어있어요. 노른자를 버리시면 류신을 절반 버리시는 거거든요.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 계란 2~3개까지는 혈중 콜레스테롤에 거의 영향을 안 준다고 나왔거든요. 오히려 노른자에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통째로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완전 식품이에요. 류신뿐만 아니라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엽산, 셀레늄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근육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한 알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아침에 계란 2개만 삶아 드셔도 하루 류신의 기본은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조리 방법입니다. 완숙으로 삶으세요. 반숙이나 날계란은 소화가 잘 안 돼요. 특히 60 넘으신 분들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날 것은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완숙으로 삶으시면 단백질이 이미 변성되어 있어서 소화가 훨씬 편하거든요. 찬물에 계란 넣고 끓기 시작하면 12분 이렇게 하시면 딱 완숙이 됩니다. 계란 삶으실 때 한 가지 팁 더 드리면 삶은 물을 버리지 마세요. 그 물에 시금치나 콩나물 데쳐보세요. 계란에서 나온 영양분이 물에 살짝 녹아 있거든요. 그 물로 채소 데치시면 영양도 더 챙기시고 물도 아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음식입니다. 닭가슴살이요. 닭가슴살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단백질이거든요. 닭가슴살 100g에 류신이 약 2.5g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 중에 함량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퍽퍽해서 못 드시겠다는 분들 많으세요. 젊으신 분들은 맛없어도 참고 드시는데 우리 세대는 맛없으면 계속 먹기가 어렵잖아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삶지 마시고 찌세요. 물에 담가서 삶으면 육즙이 다 빠져나가서 더 퍽퍽해집니다. 찜기에 올려서 15분만 쪄보세요. 육즙이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훨씬 부드러워요. 둘째, 쪄낸 닭가슴살을 손으로 찢으세요. 칼로 자르지 마시고요.
결대로 찢으면 식감이 살아나거든요. 여기에 참기름 한 방울, 소금 한 꼬집만 넣고 무쳐보세요. 샐러드에 올려 드시거나 밥 위에 얹어 드시면 맛있습니다. 셋째, 토마토랑 같이 드세요. 토마토의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류신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찐 닭가슴살 찢어서 토마토 썬 거랑 섞고 올리브유에 발사믹 식초 살짝 뿌려 드시면 그게 고급 샐러드예요. 닭가슴살 드실 때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껍질은 빼세요. 껍질에 지방이 많아서 류신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순살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입니다. 우유예요. 우유요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우유는 칼슘 아닙니까? 뼈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유 단백질 안에 유청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영어로 웨이라고 하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마시는 프로틴 파우더가 바로 이 유청으로 만든 겁니다. 비싼 돈 주고 사드시는 그 보충제의 원료가 우유 안에 이미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 유청 안에 류신 비율이 얼마냐? 14%입니다. 계란이 9%, 콩이 8%거든요. 우유가 압도적 1위예요. 배재대학교 김정현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인 근감소증 예방에 가장 유익한 단백질은 유청 단백질이다. 그 유청 단백질이 우유 한 잔에 들어있는 겁니다. 매일 드시던 우유가 사실은 최고의 류신 공급원이었던 거예요. 칼슘도 챙기시고 류신도 챙기시고 한 잔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계셨던 건데 그걸 모르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우유 마시면 배가 아파요. 설사를 해서 못 마십니다. 유당 불내증이시죠. 한국 시니어분들 중에 17%가 해당되세요. 그러니까 못 드시는 분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건 체질이지 병이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류신을 못 챙기게 된다는 거거든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 데워서 드세요. 차가운 우유를 그냥 벌컥 마시면 장이 놀라서 탈이 나는 거거든요. 따뜻하게 데워서 천천히 드시면 유당이 분해가 더 잘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이면 돼요. 둘째,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한 컵 가득 벌컥 드시니까 배가 아픈 겁니다. 50ml에서 100ml 한 컵에 반이나 3분의 1 정도만 드세요. 이 정도면 대부분 배탈 없이 소화가 됩니다. 식사하시면서 같이 드시면 음식이 완충 역할을 해줘서 더 편해요. 셋째, 그래도 우유가 안 맞으시면 플레인 요거트로 바꾸세요. 요거트는 발효식품이거든요.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유당을 미리 분해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유당불내증이 있으셔도 배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류신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발효가 류신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단 플레인이어야 합니다. 딸기 맛, 블루베리 맛 이런 거 사시면 안 돼요. 설탕이 잔뜩 들어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들어간 플레인 요거트 하루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음식입니다. 소고기예요. 소고기 100g에 류신이 약이전 8g 들어있습니다. 닭가슴살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잖아요. 매일 소고기 드실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부위 드실 필요 없어요. 사태나 양지 같은 국거리용 고기면 충분합니다. 이런 부위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거든요. 류신은 지방 말고 살코기에 들어있어요. 값싼 부위가 오히려 류신 함량이 더 높은 겁니다. 사태 한 근 사서 푹 삶으세요. 소고기 육수가 우러나면서 고기도 부드러워지거든요. 삶은 고기는 결대로 찢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일주일 드실 수 있어요. 아침에 국에 넣어 드시고 점심에 밥 위에 얹어 드시고 저녁에 샐러드에 올려 드시면 됩니다. 육수도 버리지 마세요. 그 육수에 무, 당근 넣고 끓이면 그게 사골국 못지 않아요. 류신이 국물에도 조금 녹아 있거든요. 한 근으로 일주일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비용 부담 없이 류신 챙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정어리 통조림, 된장, 계란, 닭가슴살, 우유, 소고기. 이것만 드셔도 류신은 기본으로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이왕 드시는 거 조금만 신경 쓰시면 효과가 확 달라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루 3끼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까 금지사항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끼에 단백질 몰아 먹으면 30지 넘는 건 그냥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류신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한꺼번에 왕창 드시는 것보다 3끼에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하루 루틴을 하나 짜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아침이에요. 아까 알려드린 꽁치 된장국 한 그릇, 여기에 두부밥 뭐 넣고 끓이세요. 계란 하나 따로 삶아 두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아침에 류신이 충분히 채워지거든요. 깻잎에 밥이랑 싸서 드시면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점심은 편하게 드세요. 평소 드시는 대로 드시되 반찬에 생선이나 콩류가 하나만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고등어 구이도 좋고 두부조림도 좋아요. 굳이 뭘 더 사실 필요 없이 원래 드시던 반찬 중에 골라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닭가슴살 찢어 놓은 거 있으시면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요. 저녁이 중요합니다. 저녁에 드시는 류신이 수면 중에 근육을 만들어 주거든요. 밤에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근육 합성이 활발해지는데 이때 류신이 몸 안에 있어야 재료가 바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류신 없이 주무시면 성장 호르몬은 나왔는데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우유 한 잔이나 플레인 요거트 한 컵을 드시는 겁니다. 100ml에서 150ml 부담 없는 양이에요. 우유 못 드시는 분은 플레인 요거트 한 컵이면 되고요. 잠들기 전에 류신이 몸 안에 채워져 있으면 밤새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그 류신을 가지고 근육을 만들어 줍니다. 자면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류신 흡수율을 올려주는 습관이 있어요. 비타민 D 드시면 시너지가 나거든요. 비타민 D가 근육세포 안에서 류신이 일하는 걸 도와줍니다. 류신만 드시는 것보다 비타민 D랑 같이 드시면 근육 합성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햇볕을 하루 15분에서 20분만 쬐시면 비타민 D는 충분히 만들어지거든요. 날씨가 안 좋으시면 비타민 D, 영양제 하나 정도는 챙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앉았다 일어서기 5번입니다. 식사 끝나시고 10분쯤 뒤에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5번만 하세요. 이게 왜 좋으냐면 혈류가 확 늘어나거든요. 류신이 혈액을 타고 근육까지 가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 계시면 류신이 근육에 잘 안 도착합니다. 살짝만 움직여 주시면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류신이 근육까지 쭉 전달되는 거예요. 5번이면 됩니다.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침에 꽁치 된장국 한 그릇에 계란 하나, 점심은 평소대로 단백질 반찬 하나, 저녁에 따뜻한 우유 한 잔, 여기에 햇볕 15분, 식후 앉았다 일어서기 5번. 이게 하루 류신 루틴의 전부입니다. 아까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멈춰 서셨던 박영호 씨 기억나시죠? 아들이 뛰어와서 부축해 건너셨던 그분이요. 이분이 퇴원하시고 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셨습니다. 비싼 단백질 보충제는 끊으셨어요. 대신 아침마다 꽁치 된장국 한 그릇, 저녁에 따뜻한 우유 한 잔, 이것만 시작하셨죠. 처음엔 영 내키지 않으셨대요. 꽁치 통조림을 된장국에 넣으셨는데 비린맛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며칠은 억지로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된장을 좀 넉넉하게 넣고 파를 송송 썰어 넣으시니까 비린맛이 싹 사라졌대요. 깻잎에 밥이랑 싸서 드시니까 오히려 맛있어지셨다고 하시고요. 우유도 처음엔 배가 살살 아프셨는데 데워서 반잔만 드시니까 괜찮아지셨대요. 이분이 처음 느끼신 변화가 뭐였냐면요. 소파에서 일어나실 때 손이 안 갔대요. 원래 팔걸이를 꼭 잡고 일어나셨는데 어느 날 무심코 그냥 일어나셨던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계단이 달라졌어요. 난간 안 잡고 2층까지 올라가셨는데 허벅지가 안 떨리더라고요. 본인이 제일 놀라셨다고 합니다. 생수병 뚜껑도 혼자 여셨어요. 손주한테 할아버지가 열어줄게 하시고 진짜로 열어주셨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제일 기뻤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받으셨습니다. 근육량이 늘어 있었어요. 근감소증 경계선을 벗어나신 겁니다. 담당 선생님이 놀라시면서 뭘 하신 거냐고 물으셨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랑 같이 외출하셨는데 그 횡단보도를 건너셨대요. 예전에 한가운데서 멈춰 서셨던 그 횡단보도요. 신호가 깜빡이기 전에 넉넉하게 건너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들 앞에서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그때 그 횡단보도에서 다시 건너오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비싼 보충제 드셔도 안 됐던 게 밥상 바꾸시고 달라지신 겁니다. 그런데 박영호 씨만이 아니에요. 한 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순자 씨라는 분이 계세요. 63세이신데 손목 관절염이 심하셔서 손주 안아주는 것도 힘드셨던 분이에요. 병원에서는 관절염 때문이라고만 하셨는데 알고 보니 악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계셨던 거거든요. 근육이 빠지면서 손목 관절에 부담이 더 가는 악순환이었던 겁니다. 이분도 단백질은 챙겨 드셨어요. 두부는 매일 드셨고 계란도 하루 한 개씩은 드셨거든요. 그런데 류신이 부족했던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따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에 우유 한 잔. 처음 2주는 별 차이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3주째 되니까 손목에서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해요. 병뚜껑을 돌리는데 예전보다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손주를 안아 올릴 수 있으셨대요. 석 달 후에 병원에서 악력 검사를 다시 하셨는데 수치가 23kg에서 28kg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대요. 무슨 운동 하셨냐고? 김순자 씨가 답하셨답니다. 운동은 안 했고 밥상만 바꿨다고요. 류신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셨더니 손목 근육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은 손주를 안고 공원을 산책하신대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류신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마트에서 계란 살 때마다 생각난다고요. 한 분 더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동현 씨, 59세이신데 자영업으로 철물점을 하세요. 이분은 고혈압 초기 단계셨는데 배가 많이 나오셔서 고민이셨어요. 체중은 그대로인데 배만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번째 증상이었습니다. 근육이 빠진 자리를 지방이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저녁에 소고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사태한 근 사서 푹 삶으셨대요. 일주일 동안 조금씩 나눠 드시면서 아침에는 꽁치 통조림, 저녁에는 우유를 추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앉았다 일어서기 5번씩 하셨고요. 2개월 후에 바지가 헐렁해지셨대요. 체중계 숫자는 똑같은데 허리둘레가 줄어든 거예요. 지방이 빠지고 그 자리에 근육이 차기 시작한 겁니다. 3개월 후에는 철물점에서 무거운 물건 나르는 게 한결 편해지셨다고 해요. 예전엔 숨이 차고 허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거뜬하시대요. 혈압도 좋아지셨어요. 140에서 128로 떨어졌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일 수 있겠다고 하셨답니다. 최동현 씨가 하신 말씀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돈 들여서 헬스장 다니는 것보다 밥상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하셨어요.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실천만 남았는데요. 막상 시작하시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똑같이 드시려고 하지 마세요. 아침마다 꽁치 된장국 끓여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주일도 못 가십니다. 꽁치 된장국은 일주일에 서너 번이면 충분해요. 나머지 날은 평소 드시던 된장국에 두부만 넣어 드셔도 류신은 채워지거든요. 저녁 우유는 반잔이니까 매일 드셔도 부담이 없고요. 핵심은 매일 똑같은 메뉴를 드시는 게 아니라 류신이 끊기지 않게 돌려가며 드시는 겁니다. 둘째, 효과가 느껴지셨다고 양을 확 늘리시는 분 계세요. 통조림을 하루에 2~3캔씩 드신다거나 우유를 한 번에 500ml씩 드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끼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더 드신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소화에 부담만 가는 겁니다. 적은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셋째, 류신 음식만 드시고 채소나 과일을 빼시면 안 돼요. 류신이 중요하다고 해서 고기랑 생선만 드시면 비타민이랑 식이섬유가 빠지거든요. 변비도 생기고 몸이 오히려 무거워지실 수 있습니다. 류신 식단에 나물 반찬이나 제철 과일만 같이 올리시면 그게 균형 잡힌 밥상이에요. 넷째, 며칠 해보시고 효과가 안 느껴진다고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박영호 씨도 처음엔 이게 맞나 싶으셨거든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석 달만 가보세요. 박영호 씨도 석 달이었습니다. 다섯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단백 식사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다거나 신장질환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시작하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식단 바꾸실 때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류신 식단을 하시면서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나시잖아요. 그러면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노폐물을 신장에서 걸러내야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신장에 부담이 가거든요. 하루 물을 저모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 식사 중에는 최소한으로만 드시고 식사 전후로 나눠서 드세요. 오늘 영상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양이 아니라 단백질 안에 들어있는 유신이 근육을 결정합니다. 정어리 통조림, 된장, 계란, 닭가슴살, 우유, 소고기 이 6가지면 충분해요. 댓글로 딱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나는 내일부터 이걸 시작하겠다. 꽁치 된장국이든 저녁 우유 한 잔이든 깻잎밥이든 딱 하나만 정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으시면 달라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내일 까먹으시거든요. 댓글에 한 줄 남기시면 그게 약속이 되는 겁니다. 다른 분들 댓글 보시면서 서로 힘이 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고 드시는 약이 다르고 가지고 계신 질환이 다르시거든요.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시작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된다는 걸 저한테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 올리는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단백질 열심히 드시는데 근육이 안 생긴다고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한번 보내드리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